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바닥바닥 시간이 가고 있는데 어디서 먼저 문이 열리나 했더니 김건희 특검팀 쪽에서 먼저 세게 드라이브를 네. 거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그 국토부 장관, 금지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그렇죠. 네. 두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하고 사실상 김건희와 관련된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가 왜곡된 거, 이걸 좀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저는 사실은 이 특검부 4명을 지명을 했을 때부터 네. 아마도 이런 식의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관측을 좀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1차 특검에서 3대 특검에서 가장 미진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김건희에 대한 수사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도 우리가 혐의가 짙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1차 김건희 특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수사 타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첫 번째 타깃은 아무래도 윤건희가 관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에 대한 수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외교부나 경호처를 다종다기하게 압수수색을 한 상황이었고 맞아요. 그 앞단에는 또 그저께는 윤한홍 의원을 상대로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거지, 창원에 있는 뭐 사무실 등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밑그림 자체는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 예. 당시에 21g이라는 업체를 누가 선정하게 했는가 이건 예. 역시도 사실 관련자들의 공소장이 이미 기술이 일부 돼 있는데 네. 김건희의 그런 개입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이 특검이 짙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열렬하게 하고 있다 이런 네.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향신문 단독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특검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방조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의 가담 행위는 주가 조작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만 최소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죄 죄명 및 공소 사실을 추가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전략은 무조건 유죄는 받겠다는 거예요. 유죄는 원래 사실은 받겠다. 1차에서 이제 무죄 나온 부분을 보면은 네. 공범으로만 걸다 보니까 이걸 공범 관계에 대한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로 법리로 이제 사실은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방조범들이 이미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전주에 그렇죠. 해당하는 방조범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주의적 공소 사실인 그런 공범 관계로 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만약 유죄 판결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방조범 관계로 법리 형성이 되면 유죄를 선고해 달라. 무죄는 절대 못 받겠다. 이런 식의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난번에 사실은 김건희 특검팀 초반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게요. 예. 최소한 방조범으로라도 예비적 기소를 할 수 있거든요. 예비적 기소할 수 있는데 예. 왜 안 했냐. 예. 김건희 특검 이상하다. 사실상 김건희 봐주기 플러스 검사들 봐주려고 이렇게 기소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뭐 2차 특검이 세게 드라이브를 자, 걸어서 그런 이게 건가요? 또 한 칸 중요한 게 네.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그런 의혹이라고 한다면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방조범으로 기소해서 유죄가 나왔으면 네. 사실은 이제 그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여러 영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1차로 중앙지검을 했을 때 봐줬을 때 보면은 방조범으로도 기소를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죄책이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방조범으로 기소해서 항소심에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을 봐주는 과정에서 방조범으로도 기소하지 않은 부분도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검사에 되겠죠. 대한. 검사를 상대로. 어.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결단 같은 것들이 그 죄질의 폭이라는 것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고 2차 종합특검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직무요기 혹은 직권남용의 범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수월한 네. 장치나 도구가 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 항소심 자체가 633 원칙에 따라 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특별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빠르게 할 수 있는 재판부에 그렇죠. 배당이 됐을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항소심 결과가 3개월 안에 나온다고 보면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공과 맞물려 가지고 훨씬 더 검찰 지휘부를 수사하기가 예. 용이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해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 선고 날짜가 이미 나오긴 똑똑해. 했었어요. 다음 달 네. 28일에 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아마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되면 또 길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빨리 마무리될 사건은 또 아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추가적으로 기소를 하는 상황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기현 기자가 주진우 말씀하신 기자라고 할 뻔했죠. 그 실수를 이렇게까지도 바로 가져가시다니. 아, 김은지 얼굴 빨개졌다. 네, 구기현 기자가 말씀하시는 거가 그리고 또 하나 좀 김건희 특검을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게 네. 조용히 사실 덜 주목받고 지나간 사건인데
그 이제 이기훈 부회장을 도피시키는 네, 혐의로 맞아요. 기소된 사람들이 또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김건희 특검에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최종 결심을 앞두고 증거 목록을 들고 오지 않아가지고 재판기일이 미뤄진 바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정신 못 차리고 공소유지 못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이제 와서 아까 그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사실 충분히 2심 올라갈 때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거 지금 했냐라고는 더 그렇죠. 좀 질타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2차 특검팀 내부 취재를 좀 해보면 이 1차 팀들 있잖아요. 뭐 김건희 그다음에 그 뭐지? 그 조은석 내란 특검. 네네네. 요 팀들이 별로 협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세 팀 가운데 그나마 적극적으로 한 데가 최상병 특검. 최혜병 특검 팀은 그래 우리가 할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 자료면 자료, 인원이면 인원 다 협조를 하는데 네. 자 김건희 특검 팀하고 조은석 내란 특검 팀은 혹여라도 2차 특검에서 자신들의 어떤 잘못한 점이 드러나게 될까봐 그거를 조금 감추거나 또는 비협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해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도록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은석 특검이 그랬잖아요.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이번 특검을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못했지만 2차 특검에서는 밝혀내야 되는 명징한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협조하는 게 옳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그럼요. 또 당당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잘못해갖고 내가 걸리면 어떡하 이게 아니라 있는 거 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좀 역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복무해야 되는 거 그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혜태라고 하는 게 말이 혜태지. 그 예전에 육조지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검사는 밀어서 조지고, 네. 검사는 불러조지고 판사는 밀어조진다. 뭐 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혜태한다는 것은 진짜 좋은 말인 거. 그러니까 뭔가 우아하고 중립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사건을 지금 안 하려고 한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출국 금지가 됐는데요.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한 적이 없어요. 김건희 특검 팀에서. 네, 그래서 그때 김건희 네. 특검 종료하자마자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이런 식으로 범죄자로 몰아갔던 너희들 반성이라는 취지의 글들이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소환 조사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원희룡 정 장관은 당연히 수사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저는 2차 종합특검 권창현 특검을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서 밀어주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수사 의지는 권창현 특검을 비롯한 특검보들이 엄청납니다. 정말로 어마무시하다고 그렇습니다. 느껴지는 거고, 아까 이제 그 내란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특검 수사 관련된 미비한 부분들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김지미 변호사라든가 진일종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업무 분담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김지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변 출신이고 검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김지미 특검부 주도하에서 이창수를 비롯한 당시에 김건희를 봐주겠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들을 조사권 사차장.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밑에는 파견 검사를 받지 않고 실제로 경찰 위주로 이제 팀을 그렇습니다. 짜가지고 파견 검사 0명. 맹렬하게 제대로 조사해 보겠다 이런 각도가 있는 것 같고, 진일종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인데 사실은 검찰에 있을 때도 굉장히 유능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특수부 수사라든가 첨단 범죄 수사에 조예가 깊은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보면은 강제 수사를 제가 추단하는 건데 아마도 진일종 변호사 주도하에 있는 특검부 팀에서 지금 강제 수사 영장이 네. 차례로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도의 속도에 비춰봤을 때는 네. 김건희 씨를 그 수사하고 있는 진일종 그 변호사가 과거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굉장히 치고 나간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차적으로는 김건희 비리를 1차적으로 왕해서 밝히는 부분이 있고 후차적으로는 이제 내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깊이 있는 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후속적으로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네. 관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원희룡 전 지사 페이스북 정확하게는 2025년 12월 29일에 6개월 특검 수사에도 원희룡은 없습니다. 이렇게 썼네요. 원희룡이 있네요 지금. 자 어쨌든 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당선되자마자 그 인수위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실제로 고속도로를 휘게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느 국민들이 참 잘했네 납득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국정을 농단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에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건희 씨가 반클리프 목걸이 받았다. 모조품이고 엄마 선물이었다. 이게 다 싹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시인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더니 안 받았다고 버티더니 이제 와서 그거 저 짝퉁 아니고 진짜 맞아요. 엄마 선물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률 조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 혼자 변호사들의- 결정했을 리는 아. 없는 거고 지금 보니까 형량이 1심에 생각보다 좀 살살 나왔죠. 너무 살살 네, 나왔잖아요. 예. 구형량에 비해 1년 턱없이 되다 8개월. 보니까 예. 본인 같은 경우 탈출 의지가 강력한 거죠. 아, 요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성이라든가 일부 인지에 유죄 입증이 되는 부분들 예. 물건으로 사실은 전달 경로가 명확하게 구중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인한다고 안 받은 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참고인이나 전달자들이 다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결국은 받아서 반성한다고 하게 되면은 양형 사유에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략 자체가 풀려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네. 김건희 씨는 절대로 못 풀려납니다. 지금 김건희 2차 종합특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주안점이 돼 있는 것이고 네. 새로운 범죄가 철창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 더 차곡차곡 쌓일 뿐입니다. 네. 그 범죄들은 심판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풀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의 착각에 불과하다, 미몽에 불과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 우리가 아직 못 찾은 게 있어요. 뇌물 창고. 아 그렇죠. 그 컨테이너 컨테이너 두 개가 어디로 컨테이너 갔다라는 두 동 보도가 중에 있었죠. 있죠. 컨테이너 두 동 가운데 한 동은 생활물품이고 예. 한 동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이 어디론가 사라진 이 뇌물이 들어있지 않겠냐라고 의심받는 이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로 가 있는지 이거를 2차 특검은 찾을 수 있을까요? 참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지금 어제 오후에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네. 이진관 판사가 증인으로. 증인으로 김건희 씨를 불렀어요. 예. 나와야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그 기본적인 공소장의 그런 핵심이죠. 원리에도 그렇고 예. 예. 윤석열과 명태균 씨를 예. 기본적 브릿지가 누굽니까? 김건희 씨예요. 씨로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예. 부인 김건희를 불러서 윤석열 재판에서 물어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난데요. 당선인이 아, 너무 발음이 좀 좋으세요. 약간 미르라고 좀 했어요. 뭉개셔야 돼요. 미르라고 했어요. 예, 제가 한때 인간 복사기로 주현영 예, 씨가 활약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이에 사실은 김건희 씨를 빼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를 불러서 저는 저 국민 판사 이진관 이진관 판사가 어떤 것들을 케어 물을지 예.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건희 씨가 네. 어떠한 각오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이것도 이제 국민들이 지켜볼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끝나지 않은 이 내란의 그 기획자가 누구냐 네. 이거를 저는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뭐 성형외과를 갔다, 뭐 나는 뭐 전혀 몰랐다, 뭐 부부 싸움을 했다, 뭐 야단을 맞았다, 온갖 설들이 난무하지만 이 내란의 기획에 V0였던 김건희 씨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게 뭐 당신의 상상에 불과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전모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12월 3일 왜 12월 3일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에서 추측으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 대선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그것이 전반적인 지기현식 부장판사 지기현식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충동적이고 계획적이었다. 네.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정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2차 내란 특검에서는 그 지기현식 어떤 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김건희라고 하는 그 내란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촘촘히 메울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이 계엄이 너무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네.